네, 디자인 패턴 이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behavioral 패턴 쪽을 해야 되는데, behavioral 패턴은 그 패턴 개수가 좀 많아서 일단 오늘 다 할지 다음까지 할지 고민했는데, 일단 한 시간을 더 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리에이셔널 패턴, 그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어떤 패턴들, 어, 전체적으로 지금 5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제 팩토리 메소드. 여기에서 이제 팩토리 메소드가 전에 얘기를 할 때 이게 어떤 점이 다르다고 했죠? 팩토리 메소드에서 지금 그 컨스트럭트랑 팩토리 메소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그 일단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메소드라는 얘기를 했었죠. 컨스트럭트가 아니라 생성자에서 오브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팩토리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게 되어 있고, 이 메소드가 같은 객체,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적으로 팩토리 메소드를 제공하는 다른 클래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팩토리 메소드 자체는 그 내가 실제로 만들어야 될 객체를 이 메소드 안에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도록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create A 이렇게 선언되어 있으면은 실제로는 A가 아니라 설정에 따라서는 A의 그 차일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객체의 상속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스태틱하게 그냥 UA 하는 거하고 create A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그 말이죠. 실제로 이제 그 만드는 그 책임을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라는 것은 지금 여기 그 실제로 만들어지는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것을 분리했을 때, 그러니까 create A라는 메소드가 A라는 클래스에 선언된 게 아니라 별도의 create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create A 뭐 이런 식으로 그 메소드 콜을 할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create가 자기가 create A 자체에 대해서도 create A 자체에 대해서 어떤 그 설정을 통해서 그 실제로 UA를 내부적으로 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create 자체가 자식의 child를 가져가지고 create A가 create가 있고 create child create가 있어가지고 child create가 create가 돼버리면은 실제 똑같은 create A라는 메소드에서는 그 parent인 create에 있는 A를 만드는데, 그 child create에서는 실제로는 A의 child인 그 A 프라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러한 방식으로 상속 구조가 이네리턴스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팩토리 메소드의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대부분의 이거 패턴들이 그렇지만은,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죠.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려고 하는 유저가 있고, 얘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리퀘스트를 누구한테 날리냐? 크리에이터한테 날리죠. 크리에이터한테. 그러면 크리에이터는 누구한테 요청을 날리냐면은 이 요청은 만드는 크리에이션 요청이고, 실제 타겟 클래스한테 날리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실제 항상 보면은 그 디자인 패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크레이터 자체가 이네리턴스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차일드 크레이터가 실제로 있는 거고,
여기도 타겟도 차일드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크레이트는 타겟을 만드는데 차일드 크레이트는 차일드 타겟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이 유저는 잘 모르겠지만 크레이트 설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크레이트 자체를 차일드 크레이트로 이렇게 바꿔서 넣어줌으로 해서 실제로 팩토리 메소드를 콜한 결과, 크레이트 타겟이라는 팩토리 메소드를 콜한 결과는 그 이네리턴스 구조를 쫓아가면서 바뀔 수가 있다는 게 제일 이제 기본적인 패턴의 특성이고 팩토리 메소드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뭐 대부분의 것들이 당연히 이렇게 이네리턴스 추리, 그러니까 클래스의 상속 구조를 잘 활용해서 좀 더 그 런타임에서 그 기존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변화하는 부분만 이렇게 인캡슐레이션 하고, 그리고 인캡슐레이션 하는 부분들도 구조 자체에서 보장을 해주고 나중에 그 변화하는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구조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이네리턴스 구조를 써서 오브젝트 OOP의 기본인 이네리턴스 구조를 써가지고 변화하는 부분들을 쉽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패턴으로서 앱스트랙트 팩토리가 있었는데, 앱스트랙트 팩토리는 어떤 그 패밀리가 있다 그랬죠. 그 군인이 있다 그랬죠. 그 패밀리를 가지는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앱스트랙트 패밀리의 그 대표적인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윈도우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그 자바의 스윙 같으면은 메탈 룩앤필이랑 아니면은 뭐 윈도우 룩앤필이랑 모티프 룩앤필이랑 아니면 그 맥의 아쿠아 룩앤필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형적인 어떤 패밀리라고 볼 수 있죠. MS 윈도우 형태의 다이얼로그가 있고, MS 윈도우 형태의 리스트 박스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모티프 형태의 윈도우 다이얼로그가 있고, 모티프 형태의 리스트 박스가 있고, 이러한 패밀리들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앱스트랙트 팩토리가 하는 역할이었죠. 자, 앱스트랙트 팩토리를 다시 돌아가 보면은 팩토리 객체는 얘죠. 실제로는 팩토리 클래스는 얘인데, 클라이언트는 실제로는 누구한테 요청을 하죠? 지금 크리에이셔널 패턴이잖아요. 내가 클라이언트가 만들고 싶은 거는 프라덕이에요. 프라덕 1을 만들고 싶고 프라덕 2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지, 프라덕 A를 만들고 싶고 프라덕 B를 만들고 싶은데, 그죠? 그런데 내가 팩토리 1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팩토리 1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A를 요청하게 되면은 create A를 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그 1이 만들었을 때는 A1이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팩토리 2한테 요청을 했으면 create A를 하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A2가 나오겠죠.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넣어보면은 이러한 팩토리가 있고, 팩토리한테 대해서 스크롤볼을 만들어 달라, 윈도우를 만들어 달라고 클라이언트를 요청을 하는 건데, 이 팩토리 객체가 실제로는 모티프 팩토리였다 그러면은 모티프의 스크롤바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이 팩토리를 처음에 생성할 때 뭔가를 결정할 수는 있었겠지만 팩토리한테 계속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다음부터 스크롤바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 윈도우를 만들 때는 모르겠죠. 관심이 없겠죠. 나는 계속 클라이언트는 크레이트 스크롤바, 크레이트 윈도우, 크레이트 다이얼로그 이런 걸 하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그 팩토리가 뭐였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모티프 스크롤바, 모티프 윈도우, 모티프 다이얼로그 뭐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팩토리 그 다음 바꿔가지고 메탈 룩앤필 팩토리로 바꿨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티프 똑같은 콜을 계속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모티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메탈 룩앤필의 윈도우 스크롤바 다이얼로그가 계속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그 팩토리를 수정함으로써 그 패밀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른 패밀리의 동일한 일을 하는 그 객체들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앱스트랙트 팩토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싱글턴은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제일 간단한 건데, 싱글턴은 전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클래스에 그 객체가 하나밖에 없어야 한다.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는 거였고, 실제로 자바에서 사용될 때는 그 유일성이라는 것은 그 클래스 유일성하고 동일한 거지만 클래스의 스태틱이라는 걸 써가지고 결국은 보장해주는 건데, 그 유일성의 스코프는 어떤 바운더리 들었죠? 실제 그 클래스를 이제 서로 같다고 인식하는 건 클래스 로더가 같을 경우에만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제 클래스 로더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해당 클래스를 누가 디파인 했느냐, 디파인 클래스를 한 클래스 로더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텐데, 그 디파인 클래스라는 것은 실제로 바이트 코드를 그 자바가 VM이 인식할 수 있는 클래스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파인 클래스인데, 디파인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 로드라는 클래스의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고, 그거는 그 C 형태로 C 형태로 대부분 구현되어 있다고 예전에 자바 수업 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클래스 로더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먼저 현재 클래스 로더가 먼저 기본 형태는 부모를 먼저 찾는다 그랬죠. 부모에서 어떠한 내가 A라는 클래스를 찾으려고 했을 때 내 거에서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나의 페어런트, 그러니까 클래스 로드가 페어런트 클래스 로드라는 것을 항상 레퍼런스 하고 있습니다. 그 클래스 로더에 보면은 그 자기 멤버 필드로 페어런트 클래스 로더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클래스 로더 자체도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 해가지고 하이라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클래스 로더는 한 놈은 누군가는 페어런트가 없겠죠. 응? 어쨌든 뭐 누군가 시작이 있어야 되니까, 페어런트가 없는 놈은 보통 자바에서는 널로 표현되는 클래스 로더 이름이 널인 그 실제 VM 자체에서 만들어진 클래스 로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그 디파인 클래스라는 것은 그 부모를 먼저 찾게 돼 있고, 부모 클래스 로드에서 그 먼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먼저 그쪽에서 디파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를 계속 그 클래스 로드 구조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위쪽에 있는 클래스 로드에서 그 기본적으로 그 클래스가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이제 프로보스나 이렇게 그 와스 환경인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로 또 자바 VM이 띄우는 거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제일 페어런트에 있는 클래스 로드는 그 JVM이 만들어주는 시스템 클래스 로더, 그러니까 그 get 클래스 로더 해보면 널이 나오는, 널로 표현되는 그 클래스 로더가 제일 기본이고, 그 클래스 로더는 그 자바